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도산 만창호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도돼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보도는 정확한 사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제대로 된 SLBM을 운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SLBM 탑재 잠수함입니다. SLBM은 모든 국가가 두려워하는 위협적인 전략 무기입니다. 이런 강력한 무기를 한국이 보유하게 된 건민대 일각에서 장보고 -3급 도산 안창호함이 결함투성이 잠수함으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오늘거리 튜브에서 그 진실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핵탄두만 확보한다면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8년 9월 건조된 일본함 도산 만창호함이 오랜 테스트를 마치고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를 근거도 있는지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초도함의 배치가 오래 걸린다고 해도 전력화까지 3년이나 걸리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도산 만창호함은 이미 3차례나 인도가 지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도산 만창호함의 가치와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조사를 들어보면 도산 안창호함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뜻깊은 함정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반민들은 모르는 도산 만창호함에 얽혀있는 숨겨진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 군의 차세대 주력 잠수함입니다. 만재 3,700톤으로 이전까지 가장 큰 잠수함이던 손원 1급의 1,800톤의 2배가 넘는 대형함입니다. 심지어 차기에 만들어질 배치 -2는 만재 4,000톤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수중에서 최대 20노트로 수중항이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를 통해 현무 -와 현재 이름만 공개된 현무사-4 SLBM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SLBM 수중 발사 시험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을 생각하면 이미 모든 준비는 끝마쳤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훌륭한 함정이 배치되지 못하고 계속 지면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도산 안창호함은 모든 테스트를 종료하고도 기만기 발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취역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만기는 잠수함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장비인데요. 적이 어뢰를 발사하면 먼저 적정 수량의 부유형 기만기를 사출합니다. 여기서 부유형 기만기는 소형 프로펠러를 갖추고 있어 항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기만기는 거품이나 강력한 노이즈를 방출해 강력한 음향 차단 장벽을 만듭니다. 즉 기갑 차량이 사용하는 연막탄 발사기나 전투기가 사용하는 체프 플레어와 동일한 방해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부유식 기만기로 자신의 위치를 감춘 잠수함은 이후 자항식 기만기를 방출합니다. 자항식 기만기는 추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잠수함과 비슷한 속도로 기동할 수 있고 비슷한 소음 패턴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적어뢰가 발사한 반사파가 기만기를 잠수함이라 착각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기만기는 국가 기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도산 만창호함의 기만기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개발한 직경 3인치 10.2cm의 수중 부유형 기만기 발사 체계 다수를 보유하고 있고 직경 6인치 직경 15.2cm 자항식 기만기 다수로 구성되었습니다. 직현용 손원 1급 214급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가집니다. 다만 구조는 약간 다릅니다. 도산 만창호함에서 사용하는 대형의 자항식 기만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배출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완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해군에 인도하는 날짜가 지연됐습니다. 또한 도산 만창호함에서 발견된 기만기 사출 문제는 큰 결함이 아닌 일부 수정 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8월 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8월 중에 해군에 민도된다고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언론이 간장 보도를 한 것입니다. 철저한 검증과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결함을 고치지 못해 쩔쩔매는 우리 군 관계자들의 무능함으로 호도한 것입니다. 사실 도산 안창호함은 그렇게 평가절하될 만한 배가 아닙니다. 몇 가지 사실만 알아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도산 만창호함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개발한 수중 전투 장비는 참 많습니다. 기류 탐지 소나, 잠수함용 레이더, 잠수함용 ESM 장비, 잠수함용 위성 통신 장비 등 다양한 장비가 국산화됐습니다. 처음 도산 안창호함에는 프랑스 탈레스가 모기업인 TUS사의 잠수함용 기류 탐지 소나인 MOA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 소나는
36에서 72kHz 대역의 고해상도 액티브핀을 발사해 1km 범위 안에 있는 계류기류를 탐지해냅니다. 또한 성능도 무수한 편인데요. 1km 안에서 0.5m 수준의 거리 정확도를 가집니다. 한국 해군은 프랑스산 MOAS 소나의 성능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지만 도산 만차모함 시험 평가 과정에서 MOAS 소나의 고장이 발생했고 이를 수리하는데 무려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소나 모듈과 신호 처리 모듈이 하나로 설계되어 있어 운송 과정비로 많은 시간 낭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산 장비의 문제점을 인지한 우리 군은 미 장비의 국산화를 국내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했는데요. 곧바로 한화시스템과 소나테크가 나서서 잠수함용 기류탐지 소나 국산화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국산형 기류탐지 소나는 수리 및 정비의 편리를 높이고자 소나부와 신호 처리부를 모듈화로 진행했습니다. 잠수함용 기류탐지 소나가 국산화되면 먼저 잠보고 -3 배치 11급에 탑재하고 현재 소론 1급 성능 개량형에도 장착할 예정입니다. 한화시스템과 협력하고 있는 소나테크는 기류탐지용 사이드 스캔 소나를 시작으로 해군의 여러 소나 장비를 납품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물론 소형 기류탐지 소나의 국산화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류탐지 소나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부품인 소나 체계 제어 장치, 음향신호 증폭 장치, 운용자 콘솔은 국산화했습니다. 이번 마덱스 2021에 실제 소해함에 탑재될 예정인 운용자 콘솔 2기를 전시할 정도로 한국의 기술 수준은 다른 소나 개발 선진국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잠수함용 레이더 역시 국산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STX 엔진이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잠수함용 레이더를 개발해 장보고급 3번함 최무선에 장착해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펄스 레이더와 비교해 수백 배 정도 낮은 출력을 사용하는 주파수 변조 연속파인 FMCW 방식인데요. 이 레이더는 레이더 출력을 최소한으로 줄인 레이더로 개발됐습니다. 그 결과 적 ESM 장비가 우리 레이더 신호를 노이즈로 모판할 정도로 우수하게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 반대인 레이더 전파를 탐지하는 장비인 ESM 장비의 국산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즉 창과 방패를 모두 개발한 것인데요. 참수리급과 포항급의 전자전 ECM 장비를 개발한 우리 기업 빅텍이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장보고에서 1급 초도함 최무선함에 장착해 운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개량이 결정된 6척 장보급에 탑재될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 국산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배를 우리가 개발한 장비들이 채워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장보고급에 들어갈 새로운 국산 위성통신 장비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 해군 올림픽 훈련 경험을 반영해 장보고급 잠수함부터 위성통신 장비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소론 1급 214급도 위성통신 장비 장착이 요구되어 미국 L3사가 개발한 잠수함용 위성통신 장비를 1에서 3번함까지 도입했는데요. 그러나 성능이 엉망이었습니다. 실제 운영 평가 과정에서 L3사의 위성통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탈레스사의 잠수함용 위성통신 장비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장비는 당시 탈레스와 협력 관계였던 국내의 삼성 탈레스 현한화 시스템이 조립 생산에 납품했습니다. 당연히 장보고 -3급도 탈레스사가 개발한 잠수함용 위성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국산화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번에 국내 업체 KNS가 마덱스 2021에서 잠수함용 위성통신 국산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랍에미리트의 묘청무로 군사용 해상 위성통신 안테나 시스템을 만든 회사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마덱스 2021에서 범상어가 자랑하는 항적 추적 기능 우리화시킬 수 있는 기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범상어는 함정이 절대 피할 수 없는 필살의 어뢰로 알려져 왔습니다. 범상어가 필살의 잠수함인 이유가 현대 수상함들이 어뢰의 함정 탐지 방식 및 자기장을 제거하는 장비 및 디가모짐 디고싱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무기를 만든 우리 연구진이 또다시 피할 수 없는 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반모 장비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이 범상어 어뢰를 카피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기만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도산 안창호함은 더욱 강력한 전략 잠수함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매체에서 도산만 창호함을 다뤘지만 정작 우리의 전략 잠수함인 도산만 창호함을 제대로 소개한 매체는 없었습니다.
사실 도산 만차모함의 전력화 지면은 억측으로 인한 근거 없는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이런 억측과는 반대로 모든 기술과 장비가 국산화되고 있는 과정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기술을 배우려 만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